자, 요거는 나 조건을 칠판에 써 놓은 건데, 이 나 조건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잠깐 보시면, 곱해서 0이죠. 예, 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또는 an 플러스 1은 2an,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해서 0인 거니까 당연히 이것 또는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착각을 하는 거냐면 이걸 보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수열이 통째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을 그냥 편의상 그냥 1이라고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은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 하나, 또는 요거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1이면 두 번째 항은 2, 4, 8, 16 되는 등비 수열 하나. an이라는 수열은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함수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n 대신에 1을 대입한다고 치면 a2는 a1 빼기 3 또는 a2는 2a1, a3은 a2 빼기 3 또는 a3은 2a2, A4는 A3 빼기 3 또는 A4는 2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하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세 번째 항도 반드시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항이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을 따라가서 2가 될 수 있다 그랬었잖아, 그지?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은 그러면 마이너스 2였다라고 치면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가면 요 수열하고 똑같은 수열이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어도 세 번째 항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항이 2였을 때도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배에서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개의 수열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마다 매번 계산할 때 항마다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아니면 이쪽 양쪽에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항이 주어지면 두 번째 항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두 가지씩 총 세 번째 항만까지만 보더라도 수열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다시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가면 다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분화가 될 테니까 총 8개의 수열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마다 이거 아니면 이거, 항마다 모든 자연수 n이라고 돼 있어서 n 대신에 1 대입했을 때도 둘 중에 하나, 2 대입했을 때도 둘 중에 하나, 3 대입했을 때도 둘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비슷한 건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많이 되는데 fx 마이너스 x의 제곱,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fx는 x제곱인가 보다 아니면 fx는 x-1인가 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또는 이거라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f1을 구할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1이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f2를 구할 때는 또 여기다 대입해서 4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난 여기다 대입해서 f2는 3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f3은 또 여기다 대입해서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서 어느 쪽에 대입하든지 간에 매번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완전 방정식처럼 fx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 조건에 보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로 수요를 표시할 때 특히 이런 점화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약간 표처럼 그리는 편인데 윗줄에다가는 항 번호를 쓰고요. 아랫줄에다가는 실제로 항을 씁니다. 첫 번째 항을 A라고 둘게요. 전혀 주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 항은 만약에 이쪽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A-3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항이 A인 상태에서 두 번째 항은 이쪽을 따라간다라고 치면 2A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항은 다시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이쪽에서는 A-6이 될 수도 있고 2A-6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3을 뺀 거고요. 요거는 2배를 한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2A 같은 경우에도 다시 2A-3이 될 수도 있고 4A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항 A에서 두 번째 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에서 다시 두 가지씩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총 세 번째 항까지만 따져봤을 때 수열은 총 네 가지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안 되겠네요. 그죠? A와 A-6이 같을 수는 없잖아. 이 경우라면 A가 6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A가 6 되면 되는 거예요. A가 6이 되면 이거하고 요게 똑같아지네요. 이 경우라면 A가 3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라면 A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특별히 0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죠. 이렇게 총 세 가지 형태의 수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항은 6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항이 3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항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똑같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시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항,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3을 빼서 3이 되거나 12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0이 되거나 6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3이 되거나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0이 겹쳤으니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최대값은 이렇게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아예 두 가지 형태의 수열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매번 항을 구할 때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양쪽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항들을 다음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